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쓰면 불합격 금지입니다. 돈 되는 생활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알고 계시죠? 퇴직소득세와 절세 방법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 시 받게 되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죠.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을 단순히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자 세금 관리가 필요한 소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퇴직금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많아지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죠.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부터 퇴직소득세, 계산 원리, 퇴직연금 활용법, 중간정산 조건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퇴직금 계산 기준은 언제의 월급일까요? 궁금하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데요. 입사 초기에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아니죠. 아니면 재직기간 전체 평균 급여를 적용할까요? 아니죠. 정답은 퇴사 직전의 평균 임금입니다. 퇴사 직전의 3개월치, 저 밑에 보시면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승진이나 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퇴사할수록 퇴직금 규모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반대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자, 퇴직금 계산 방식 볼까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초근속 일수 몇 년을 근무했느냐입니다. 에다가 나누기 365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30일을 곱하면 900만 원이 되죠. 900만 원의 총 근속 일수가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러면은 900에 3을 곱하면은 되죠. 그러면은 3927 2,700만 원이 되죠. 2,700만 나누기 365일. 그렇게 하면은 쉽게 말하면 1년 근무할 때마다 약 한 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년 근무하면 약 2달치 급여, 10년 근무하면 약 10달치 급여 수준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퇴직금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세금이 전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세와는 계산 방식이 조금 틀려요. 퇴직금은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결과를 한꺼번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처럼 단순히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다양한 세금 경감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퇴직 소유세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분류과세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만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죠. 또한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속연수에 따른 세금 완화를 보면은 퇴직 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근무해 1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단순히 1억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면 세금이 매우 커질 수 있죠. 그러나 세법에서는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연분연성 방식이라고 하는데 누진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근속연수 공제 보시면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되고 있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절세 효과가 커지는 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는 퇴직금을 개인용 퇴직연금 IRP죠. 계좌로 이전한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절감 효과 때문이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부담해야 하지만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약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절세 효과는 최대 40%까지 확대됩니다. 아주 이게 적은 양이 아니죠. 꽤 되는 양입니다. 정부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수령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시금과 연금 수령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일시금 수령의 장점은 목돈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고요. 사업자금이나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기 쉽죠. 자금 운용의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연금 수령의 장점은 퇴직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노후 생활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장기간 수령 시 추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장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금 수령 중 일시금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목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연금 형태로 수령한 기간 동안 적용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령 방법을 결정할 때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퇴직금을 가족 통장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칫 정려로 판단되면 정려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한 단순히 명의만 빌려 사용하는 차명 계좌는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라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마련,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 치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식 및 파산 절차,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시행, 임금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라는 건 아시죠? 만약에 임금을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쭉 받아오다가 예를 들면 어느 때에 이게 근무 조건 이게 바뀌면서 이 월급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든 줄이든 20%든 줄이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정년일 때 정년 다음에 추가로 이제 근무를 1년이나 2년 더 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도 정년이 오기 전에도 임금 피크제 실시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중간정산을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버리 임금이 감소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평균 임금이 감소된 걸로 퇴직금 나중에 계산하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기 전에 더 높은 급여 수준 그거 가지고 평균 임금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세금은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퇴직소득세는 동일하게 부과되어요. 다만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원천 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연도 중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리의 핵심은 수령 방법이에요.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하면서 받는 목돈이 아니죠. 앞으로 20년, 30년의 노후 생활을 책임질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얼마나 많이 받느냐보다 어떻게 수령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특히 퇴직금 규모가 커질수록 일시금과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소득세 구조와 IRP 활용 방법을 미리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령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